물론 수익 구조가 법령상으로 절대 날 수가 없는 리그가 WKBL인데 저는 모기업들이 다 그마저도 득되는 게 있으니까 할 거 아니냐는 뜻으로 금고은행 제도도 소개를 했는데요. 모기업들이 연간 60억 정도의 거금을 척척 쓸 수 있는 거부들이고 그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런 돈을 그냥 쓰고 있고 돈을 쓰면서 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괜히 하진 않을 거라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. 그럼에도 모든 문제가 선수에게 또는 감독에게 돌려지는 것 같아 잘하고 있는 구단은 축해 세우기도 했고 아닌 구단은 안 되는 이유는 모기업에 따고 혹평하기도 했지만 이전에 감독에게만 과도 모두 쏠리고 그게 어디 감독에게만 문제가 있겠냐고 일례로 별로 하위권에 있는 팀 감독님들 별로 집지는 않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감독 오래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위권에 계속 있으면 좋게 보내줘야죠. 그러니까 고치라고 지적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상위권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인 거예요. 그런 사람한테 고치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 남을 사람한테 고치라고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위성우 감독도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죠. 바뀌는 것도 쉽지 않고 적자이고 결국 구단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전에 실업에서 사실상 면목만 바뀐 프로이지 수익이 안 나는 현실에서 뭔가 바꾸기는 쉽지 않다. 여자 농구 자체가 상품성이 높지 않은데 선수들 수급 한계가 있고 다만 33세 이후 FA 선수들은 보호 선수를 풀어주는 미덕이 있어야 적자면서 적자를 어느 정도라도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이거고요. 모기업들이 결국 운영의 주체라는 말이 맞아요.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네요. 일단 상품성의 문제. 연예인들도 상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거부감 보이시는 분들이 있던데 금액으로 거래되잖아요. 그래서 이 프로 리그라는 게 상품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스포츠들을 보면은 상품성이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 거니까. 그래서 뭘 하냐면은 여자 스포츠가 남자 스포츠에 비해서 퍼포먼스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섹슈얼을 부각시켜서 일단 사람이 모이게 하려는 걸 많이 하거든요. 배구 유니폼 길이가 규정이잖아요.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. 예전에 WKBL도 다른 유니폼을 입었던 적이 있고요. 그것도 같은 이유였고 배구 선수 같은 경우에 디그 하려면은 그 바닥에 미끄러지는 일도 많은데 그렇게 짧은 경기복을 입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사실 여자 농구 본다고 하면은 누가 예쁘냐 이런 얘기 듣는 경우 많잖아요. 솔직히 저는 그 얘기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스포츠를 안 보니까. 그런데 사실 돌파구가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. 여자 농구 팬들 중에 보면은 누구 팬 왜 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데 또 따로 얘기해 보면은 그냥 예뻐서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. 일례로 포토카드가 김다비 선수께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 많이 나가는 게 오승인 선수랍니다. 박혜진 선수 것도 별로 안 나간대요. 그러니까 여자 리그를 보는 사람 중에 스포츠를 스포츠로 안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건 솔직히 사실인 거죠. 그 외모적인 것만 봐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경기 내용이고 보고 다 상관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좋아하는 선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안 나오면은 무조건 그 안 쓰는 감독이랑 그 대신 나온 선수가 잘못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같은 팀 팬들끼리 시비 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그걸 어떻게 하냐? 많이 털려봤어요. 딴 데 가보니까 나 누구 팬이었는지 다 알더만. 하나원큐에서도 알고 다 알더만. 대체 나를 왜 아는지 모르겠지만 와 간만에 경기장 가면은 야 너 어디 갔냐? 어떻게 알았어요? 그랬더니 너 갔다고 문자 오던데? 나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나 갔다고 다른 사람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알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와일드카드를 시작하고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어요. 대체 어떻게 알아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아보더라고요. 그때 시비를 되게 많이 털려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팀 자체에 완전히 정을 못 붙였나?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리고 상품성의 문제는 성적만 낸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. 상품성이 있어야지 성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지 오히려. 자, 예시를 들어드릴게요.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게 누구일까요? BTS죠. 자, 이 채널 구독자는 전부 남자고요. 나이도 40대 이상이 대부분이에요. BTS 멤버들 이름 아시는 분?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? 그렇게 국위선양하고 큰 파급력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있는데 아이돌에 관심 없는 사람 그러거나 말거나 BTS 이름도 몰라요. 그러듯이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도 그거 원래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좋은 성적 거두면 돌아올 수 있는 거지. 잘했대 그럼 끝이에요. 우리나라가 메달을 딴 선수들을 이제 양성해야 되는데 그 선수 양성하는데 세금 쓴다고 시비 거는 시대인데
그 성적만 거둔다고 잘 될 거라는 그걸 담보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. 오히려 여자 농구에서 인기 많은 팀은 하나원큐잖아요. 이걸 생각해 보면은 성적나면 인기 있다는 말이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.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마저 끌어오지 못하면은 그 리그의 자생력은 어림도 없죠. 여자 리그가 남자 리그보다 흥행을 못하는 이유는 남자 리그가 퍼포먼스가 더 대단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자들은 여자 스타, 스포츠 둘 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. 대부분이 그래요. 반대로 이상민 감독 현역 때나 허훈 여성 팬 얼마나 많습니까? 그리고 연예 기획사들도 이런 얘기를 한대요. 걸그룹 하지 말고 일단 보이그룹을 하라고. 그래야지 성공한다고. 걸그룹 중 인기 있는 그룹도 따지고 보면은 여덕들이 많은 경우가 허다해요. 근데 WKBL도 마찬가지로 선수들 사진 잘 찍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안 끊기고 꾸준히 계속 나타나는 꾸준 팬 같은 경우에 여자가 많아요. 그렇게 심도 있게 좋아하는 사람은 의외로 여자가 되게 많아요. 몇몇 사례를 접했는데 남자의 경우는 그렇게 꾸준 팬이 되기 어려운 게 자기 연애 시작하잖아요. 그럼 안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. 모든 컨텐츠가 흥하려면 여덕몰이를 해야 돼요. 그거 여덕몰이에 실패한 장르치고 그렇게 길게 흥행하는 장르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리그도 살아남으려면은 그 걸크러쉬로 여자 팬들을 노려야지 그거 말고는 지금 이 채널 구독자도 보면 대부분 40대 이상인 걸 보면은 앞으로 점점 소멸돼 갈 건데 20대, 20대 팬들을 유입시켜야 되잖아요.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 배구로 많이 갔어요. 그럴 만도 해요. 이건 자세히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넘어가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신 문제가 선수 수급의 문제인데 엘리트의 선수는 숫자도 너무 작고 이들마저도 종래에는 프로 선수를 지망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허다해지고 있어요. 제가 이주 선수를 부산대 재학 시절에 만나보고 프로를 안 할 거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거든요. 졸업 이후에도 그 농구 선수로 계속 진로를 갈 계획 갖고 계신가요? 아니요. 졸업 지금까지는 저는 대학교까지만 농구를 할 생각입니다. 네. 고등학교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프로에 바로 도전을 할지 대학교를 올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부상이 잦다 보니까 나중에 부상 때 은퇴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보자 했습니다. 사정이 이럴진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 연봉 정도는 줘야지 지망 동기가 생긴다고 보고요. 당장에 제도를 다 뜯어고칠 수도 없고 엘리트 채용 문화도 당장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쭉 했던 얘기가 뭐예요? 일단 엘리트 부는 못 들어갔지만 하고 싶어하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길만 열어주자고.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잖아요.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제도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지.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. 뭐 긍정적으로 봐서 10년 걸릴 거라.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. 10년 걸릴 거다, 10년 걸릴 거다, 10년 걸릴 거다. 말만 하고 10년 걸릴 거다. 10년 걸릴 거니까 진짜 10년 몇 개 지날 때까지 그대로인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해야지 또 10년 걸릴 거다, 10년 걸릴 거다를 안 할 거 아니에요. 의외로 선수를 지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아요. 어찌나 막막했는지 그냥 지식인에 질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의지가 있으면은 그냥 해당 학교에 문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자들이 이런 건 전혀 안 챙긴다는 얘기죠. 뭐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지금 엘리트 체육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뭐 강남 8학군 이런 데에도 체력이 있어야지 공부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따로 운동도 시켰는데 그 학부모들한테 그 정도로 인지될 수 있게 운동을 했다가 진짜 싸게 보이면은 도전을 해볼 수 있게 그러면서 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지금 프로에 있으면서도 대학 다녀가지고 학위 취득한 선수들 있잖아요. 그런 일례로 보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이게 뭘 들여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 와도 돼 이렇게 허락만 해주면 되는 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꺼내봤고요. 우리나라 여자 프로농구는 굉장히 특수한 제도예요. 우리나라 다른 리그들 중에서도 특이한 리그예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리그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. 법령을 바꾸고 수익 구조가 나게 하고 상품성 있게 마케팅하고 선수 수급도 바로 규정 신설해서 엘리트부 아니더라도 다 참가해서 할 수 있게 만들고
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이게 은행법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우리 리그만 그리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 농구협회만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동의해야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. 나라가 동의해서 금융법이 바뀌어야지 그 모든 게 시작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다. 다른 리그를 참고하면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. 이거는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고요. 우리나라 여자농구처럼 좋은 시간에 중계를 해주는 리그가 세계에도 여자농구 중에 한 손에 꼽는데요. 해외 리그의 여자 스포츠 한정 섹슈얼을 부각시켜서 사람을 모으려는 이유가 뭐겠어요. 흥행이 안 되면 진짜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 여자 프로농구는 흥행이 되든가 말든가 살아남을 수 있고요. 흥행이 돼도 얻는 게 없어요. 흥행 안 되면 중계권 정도 잃겠죠. 그 정도예요. 근데 농구 중계권은 그런 흥행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. 뭐 방송사와의 이해관계 때문에도 그렇고요. 어떤 채널은 당장 편성할 게 없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금전에 관련해서 WNBA나 WNBA를 참고해야 된다. 이거는 스포츠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가장 허무맹랑한 얘기예요. 왜 그런 거 하니? WNBA나 WNBL이 최근 흑자를 냈다고는 하는데 그 정도 리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예요. WNBA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NBA가 있죠. 원래 농구는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님께서 추운 겨울에 간단한 체조밖에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경기 형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한 게 농구예요. 그렇기 때문에 농구가 하계 올림픽 종목이면서도 겨울 스포츠의 대표적인 운동이기도 하죠. NBA가 있기 때문에 박살이 납니다. 그리고 여름에도 옛날에 NBA보다 인기 있다고 말하기도 했던 리그인 미 대학 1부 리그 NCAA가 있고요. NBA 썸머리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름에는 미국이 농구만 그렇게 잘 되는 나라가 아니죠. 그래서 흥행이 어려우니까 적자가 나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뒷배도 없는데 어떻게 유지가 됐냐? 확실한 뒷배가 있었죠. NBA라는. 그 NBA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WNBA에 투자하는 형태였던 거죠. NBA의 커미셔너였던 데이비드 스턴이 창립을 해서 진짜 NBA하고 남매 같은 사이였던 리그고요. 지금도 그렇죠. 뭐 구단끼리 보면은 수익이 안 나도 그러니까 유지가 가능했던 리그고요. 반대로 우리나라는 KBL과 WKBL이 이 자체가 연맹이 다른 독립적인 기구예요. 그러니까 서로 지원을 한다는 게 안 되는 상황이고 WNBA나 WNBL이 흑자를 낸 거는 광고하고 중계권이에요. 코로나가 기회가 돼가지고 떴던 리그가 우리나라는 KBO가 있죠. 다른 리그들은 다 개막을 못하고 있는데 KBO가 먼저 개막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중계권이 팔렸잖아요. 이런 식으로 오히려 코로나가 기회가 돼가지고 다른 리그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당장 볼 게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호주 리그하고 미국 리그는 그 중계권이 왜 팔렸을까요?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도 있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죠. 저도 뭐 리그 패스 끊었었는데 뭐. 그리고 WNBA 같은 경우는 세계 최강의 유망주들이 계속 생산이 되는 나라예요. 전 세계에서. 그리고 학생 농구가 제일 뿌리 넓은 미국에서. 그 꿈의 무대를 모두가 밟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재풀 문제에 시달리지가 않는 리그예요.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당장 바꿔서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뭐 해외에서 다른 선수가 온다니 어쩌느니 중계권을 얼마를 팔든 흥행 수익이 안 된다고요. 중계권을 각 팀당 60억씩 돌아갈 수 있게끔 66, 30, 360억을 팔았다고 해도 법령상 구단한테 가는 돈 제로라고요. 근데 무슨 다른 리그가 했으니까 뭐 우리나라 간단하게 바꿔서 흑자를 냈었다 이런 얘기를 뭐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.